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선이 끝나자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예비 후보 등록이 잇따르고 입지자들의 얼굴 알리기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지자에 대한 후보 검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LH 부동산 투기로 정부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군산시의회가 시민들에게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보도 자료를 돌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나 해명 없이 흐지부지되고 있습니다. 군산시의회의 이 같은 대응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철길숲 조성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매년 약 2억 6천만 원의 사행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철길숲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 등 자치단체가 지역사랑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이른바 깡이라는 수법으로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져 유통 질서가 깨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향하는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만 1,32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62만 1,266명, 해외 유입 6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1,159명을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429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11,481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째 10,000명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15,048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6,397명, 군산 2,510명, 익산 2,17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51명으로 병상 가동률은 42%, 재택치료자 수는 58,886명입니다. 익산시가 하루에 3명꼴로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진 투석 환자를 위해 치료병원 6곳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이강원 내과와 사랑내과 등 인공신장실을 보유한 병원과 간담회를 가진 결과 코로나19 확진 투석 환자를 진료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익산 지역에서는 투석 환자 확진이 하루 평균 3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군산 전북대병원이 당초 8층 건물에서 10층 규모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은 오늘 가진 병원 건립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재 군산 전북대병원은 전체 사업비가 3,027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정부의 총사업비 증액 조정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이 제기한 건립 계획을 보면 500병상에 지상 10층 규모로 짓게 되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행정 절차를 모두 통과해 착공되면 오는 2027년 개원이 목표입니다. 전라북도가 올해 192억 원을 들여 1,800여 헥타르에 429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로 했습니다. 도내 생활권과 산업단지 주변에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침엽수와 화렵수의 혼합림을 조성합니다. 또 주요 관광지와 도로변에는 경관이 아름다운 나무들을 심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우량 묘목을 확보하는 대로 다음 달까지 봄철 조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군산대학교 총장 임용이 선출 방식 때문에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대는 지난해 말 총장을 선출하고 교육부의 후보자의 검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뒤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대학은 이달 초 국무회의를 거쳐 총장 임용이 결정됐지만 군산대는 지금까지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투표 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구성원 간의 갈등으로 교육부가 고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끝나자 지방선거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으면서
예비 후보자마다 거리 유세를 펼치는 등 얼굴 알리기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지자에 대한 후보 검증에 나서면서 선거 경쟁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으로 일찌감치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로 등록한 손문선 좋은정치 시민넷 대표. 거리에서 유권자를 직접 만나 명함을 주고 공약을 설명하는 등 자신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비 후보들은 지방선거가 석 달도 남지 않으면서 얼굴 알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사거리에서 길거리 출근하는 분들한테 차량을 보고 인사를 하고 있고요. 저녁에도 마찬가지로 5시부터 1시간 반 동안 길거리에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는 각 시설을 찾아가서 아이디어나 공약을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대선이 끝나면서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도 서서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익산과 군산 지역을 보면 17일 기준 무소속과 정의당을 중심으로 예비후보 등록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선거 입지자를 대상으로 후보 검증에 나서면서 지방선거 경쟁 분위기를 더욱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서류 접수를 시작했고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를 통해 검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증위원회가 신청자에 대한 첫 번째 자격심사를 벌인 결과 익산 도의원 1선거구 김대중과 익산 도의원 4선거구 한정수 등 5명이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2, 3일에 한 번꼴로 이 같은 검증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예비후보 빨리 해야 되니까 계속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바로바로 해드릴 거고요. 정밀 심사를 해야죠.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도 다음 주에 공천심사위원회를 꾸려 후보자 선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특히 도의원과 시의원 선거에서 청년당원을 중심으로 출마를 독려하면서 대선 승리의 기세를 지방선거에서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결성될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도당하고 이제 교류를 하고 큰 하자 없는 한은 중앙당에서도 인정을 할 거예요. 대선에 밀려 경쟁 분위기가 시종됐던 제8회 지방선거. 이제 정당별로 후보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지방선거 경쟁이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문택규 군산시장 출마 예정자가 청년 산업 창업밸리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문 출마 예정자는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인공지능과 가상현실 메타버스 등 4차 산업대응 인재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공약했습니다. 문 예정자는 군산이 4차 산업에 대한 발굴과 육성 정책이 사실상 불모지로 청년들의 유출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교육 내용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기술과 체험 공간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형택 익산시장 예비후보가 익산의 역사 문화도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왕궁과 금말이 묶은 백제벨트를 개발하고 백제 왕궁과 미륵사지를 모노레일로 연결하는 백제로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어 외지 관광객들이 익산에 체류할 수 있도록 팰리스 호텔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외에도 황등호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황등 호수공원을 만들고 1920년대 만들어진 대간선수로는 근대역사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이동권 보장과 이동수단을 확대 보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혜춘 군산시의원은 오늘 열린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익을 위해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산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 지난 2020년 24대로 5만여 명이 이용하고 지난해에는 26대로 7만여 명이 이용하는 등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약자를 위한 교통 편의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가 올해까지 2조 원이 넘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판매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을 소비하지 않고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도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승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부터 도입된 군산사랑 상품권. 지난해까지 1조 4,600억 원어치가 팔리며 군산 시민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익산 다이로움도 올해 3월까지 누적 6,353억 원을 발행해 골목상권 지킴이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소비 진작을 위해 내놓은 상품권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현금화하는 등 부정유통도 이어졌습니다. 군산시 부정유통 실태를 살펴보면 2019년에는 10건, 2020년에는 2건, 작년에는 8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의 경우 적발 건수는 없었지만 의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특히 가맹점주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상품권을 받는 행위인 일명 상품권 깡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부정유통의 주요 사례는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여서 환전함으로 인해서 부당 이득금을 취하는 형태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품권 부정유통이 군산은 물론 익산 등 다른 시군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이 집중 단속에 들어갑니다. 군산시는 소상공인 지원과를 중심으로 3개의 점검반을 가동해 가맹점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익산시도 금융협력사와 연계해 부정거래 내역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부정유통 신고자를 위한 신고 포상제도 운영합니다. 이번 일제 단속에 적발될 경우 현지지도 또는 가맹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명백한 부정유통이 확인되면 최고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환수됩니다. 시는 중대한 위반이 발견되면 국세청 세무조사,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와 익산시 관계자는 상품권 깡 행위가 부정유통인 줄 모르는 시민들도 있다며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는 한편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유통 질서를 확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들여서 운영되는 사업인 만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상품권이 부정유통하는 데 방지될 수 있도록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지역사랑 상품권. 일부의 부적절한 행위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CN 이승원입니다. 올겨울 도내 동파 사고 발생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겨울 수도관과 계량기 동파 사고는 42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겨울보다 91%가 감소한 겁니다. 이처럼 동파 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은 지자체 보온용품 보급과 주민들의 예방대책 실천 등이 효과를 보였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익산시가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익산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연일 2,000명대를 기록함에 따라 시민들의 안전을 고려해 주민과의 대화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정원을 시장의 코로나 확진에 따른 격리 기간이 끝나면 오는 21일부터 주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려 했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일정은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전북 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이 군산에서 김제로 이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 서부 노인 보호 전문 기관은 지난 2014년 전라북도가 군장대에 수탁해 운영해왔지만 올해 전라북도 사회서비스원으로 운영 법인이 변경되면서 이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기관은 도내 서부 권역인 군산과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 등 6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번 김제 이전은 지리적으로 고창과 거리가 멀어 이용이 힘들다는 이유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산의 철길숲 조성 사업이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매년 약 2억 6천만 원의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은 채 철길숲 조성을 하게 됐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산림청 국가사업으로 선정된 군산의 철길숲 조성 계획.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방치된 폐철도를 숲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는 사정동 삼거리 통매산부터 옛 화물역까지 2.6km 폐철도 구간에 철길숲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철길숲 조성 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매년 철도공단에 지불해야 하는 폐철도 부지 사용료였습니다. 군산시는 사업비 절감을 위해 지난해 10월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요효부지 무상사용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 16일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폐철도 부지 6691제곱미터를 기부 체납하는 조건으로 20년간 무료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시는 매년 철도공단에 지급하는 토지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고도 철길숲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철도 유효부지 활용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이후에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철도관리공단에 기부 체납하고 별도의 협약 체계를 통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도부지 20년간 무상 사용을 통해 총 53억 원의 토지 사용료를 절감하게 됩니다. 토지 사용료를 아끼게 된 만큼 주민 친화적인 시설을 더 조성할 방침. 이에 따라 철길숲에는 산책로와 패밀리공원, 잔디광장, 조형물 등을 조성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올해 군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도시 바람길숲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이 원하는 기본적인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산림청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시민 친화적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심 속 힐링 공간으로 마련되는 군산 철길숲. 유효부지 무상사용 공모에 선정돼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합니다. 익산시는 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수요 응답형 버스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들의 요구에 맞춰 이동 경로를 만들어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시는 하반기에 시행할 시내버스 지간선제와 연계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입니다. 군산 청암산 둘레길이 길 테마 여행지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변화된 여행 패턴을 반영해 천천히 걸으면서 관광을 즐길 수 있는 길 투어를 마련했습니다. 타 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회당 20명씩 그룹을 지어 길 투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군산 청암산 둘레길은 군산 호수 입구에서부터 출발해 산림욕장과 가시연 서식지, 편백숲 등을 거치게 되며 전체 길이는 9.4km입니다. 이 같은 코스를 둘러보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3시간 30분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한국시도지사협의회가 코로나19 생활지원비 국비부담률 인상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시도지사협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생활지원비 국비부담률을 기존 50%에서 80%로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 수요도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시도지사협은 현재 사업 비율이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릴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북 김제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6일 밤 10시쯤 김제시 신풍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7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3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신변을 비관해 불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해 징역형을 받은 목사가 교회 돈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은 17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목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목사는 교회 화재보험료와 운영비 등 1억 6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A 목사는 지난 2020년 교회와 자택 등지에서 여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지난해 LH 부동산 투기로 전국적인 파문이 일면서 군산시의회가 전수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 보도 자료를 돌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도 뚜렷한 대책이나 해명 없이 흐지부지 되고 있는데요. 군산시의회의 이 같은 대응에는 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적극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4월 부동산 투기 조사에 대해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군산시의회. 경찰의 요구에 시의원들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보도자료까지 냈지만 생년월일이 포함된 신상명단만 제출했을 뿐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지난해 말 드러나면서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유권자를 속인 시의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시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도록 사과는커녕 부동산 투기 조사는 흐지부지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똥이 튈까 봐 덮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올해 초 민주당 지역의원 신년 할애식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은 신영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해 대응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시민연대에서 성명서 발표랑 지금 현재 신문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지 말아라. 대응하지 않으면은 시간이 흐르면은 조용히 없어지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이를 두고 지역위원장이 적극 나서 해결 방안을 지시하고 투기 조사에 협조하라고 독려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엉뚱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서 스스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현직 시의원들의 자정작용을 위해서 동의서를 써야 된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규명을 하고 나서 다시 재도전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데다 관리도 땅 투기 문제가 불거진 이후 시민들의 싸늘한 논총에 일부 의원들은 자진해서 조사를 받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부장께도 그때 그 일에 있어서 이걸 왜 이렇게 졸속으로 해서 이렇게 말 나오게 만드냐. 지금이라도 의원들 동의 받아서 허위권을 해줘라. 그랬더니 그때 의원들한테 뭐 물어서 그렇게 한다 어쩌다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정신없었지. 이에 대해 신영대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부인하고 김영일 부의장은 신상명단 제출을 동의로 제출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경찰 협조에 적극 임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의회가 제출한 명단 동의만 가지고는 부동산 투기 조사를 하는데 한계가 있고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결국 명단 동의가 부동산 투기 조사로 둔갑해 시간 끌기만 해온 셈입니다. 더욱이 현역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불거졌는데도 해명은커녕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채 4년여의 의정활동이 끝을 맺고 있습니다. LH 사태에 요란하게 번진 부동산 투기 조사. 의혹을 해소하겠다더니 군산시의회 스스로 의심만 키운 셈이 됐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올해 군산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를 취소했습니다. 시는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대회를 전면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만금 국제 마라톤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연속 취소됐습니다. 또 3월 말부터 4월 초 월명 종합경기장에서 운영하던 벚꽃 먹거리 장터도 열리지 않습니다. 시는 인근 노점 단속과 시설 방역을 실시해 감염 확산을 차단할 계획입니다. 전북농협이 양파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합니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촉진 행사에서는 양파 15kg을 최대 7,000원가량 할인한 3,500원에 판매합니다. 이번 행사는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2022 국제종자박람회 재배 전시할 우수 품종을 모집합니다. 품종 모집 대상은 채소와 화훼, 식량 작물 중 박람회 개최 시기인 10월에 작황이 적합한 품종이며 신청인당 작목별 5품종 이내로 접수받습니다. 모집 기간은 4월 1일까지이며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남성고등학교 34회 동창생인 주영만 동산동장회 3명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군산중앙동 지역협의체가 직접 만든 밑반찬을 매월 관내 취약계층 15가구에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4도, 최고기온은 14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6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7도에서 12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1.5m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